혜정씨, M4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N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이제 M4 세대라고들 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돈과 연관되어 있는 포기 세대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5포 세대라고 해요. 5포 세대라고 하면은 대인관계,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이제 5포 세대라고 하는데, 결국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 2030 친구들은 5포 세대라지만 우리 애기들 세대 있죠. 우리 자녀들 세대는 7포, 9포까지 이제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얘기했던 그 5가지를 넘어선 7포, 9포라고 하면은 뭐까지 포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를 한다고 해요. 제 딸들도 지금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이제 빠른 속도로 접하다 보니까 막 아빠, 니네 아빠 차는 뭐야? 아니면 니네 집은 아파트 이름이 뭐야? 이런 게 그냥 일상 다반사라고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딸들이, 내 자식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대답을 하지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삶들이었던 건데, 어느 시대부턴가 갑자기 3포를 하니 5포를 하니 7포를 하니 9포를 하는 세대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이제 집어드릴 건데, 혜정 씨 혹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혜정 씨한테 있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인생 중에 가장 눈앞에 있는 이제 이벤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혹시 그러면은 결혼 비용은 얼마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1,000만 원? 그렇죠. 결혼 비용만 따지면은 사실 그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살아요? 신혼집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신혼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대한민국은 집, 신혼집을 구하는 게 90%, 그리고 나머지 10%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식 비용이라던가 예물 예단 아니면은 신혼여행비, 이런 것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신혼집이 90%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신혼집까지 들어가는데 총 필요한 자금이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에 전셋집만 하더라도 기본 3, 4억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한 2억에서 3억이라는 돈은 대출을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필요한 선수금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거기에 이제 2억만 가지고는 신혼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낄 수밖에 없겠죠. 대출이 끼면은 어쨌든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대출 이자를 내야 돼요. 새 출발을 하자마자 이미 빚을 안고 시작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어찌됐든 대한민국 서울에도 2030 젊은 친구들이 살고 있고요. 자, 전 세계의 1위 국가인 미국의 LA에서도 2030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2030 젊은 친구들이 잘 살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미국 LA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잘 살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미국 LA가 훨씬 잘 살아요. 자, 그럼 다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LA에 있는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쵸. 경제가 그만큼 선진국으로서 발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국가에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소득 자체가 높다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그랬죠? 3억에서 4억. 대출 빼고 대략 2억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근데 미국 LA 친구들이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 얼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4천이면 돼요. 미국은 내 집 마련의 개념이 있나요? 없어요. 전세의 개념이 있나요?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리스 생활을 하죠. 한 달에 월세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월세는 엄청 비싸죠. 근데 미국에서 리스는 싸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자체가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많이들 평가를 하지만 미국은 단순하게 거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월세, 리스를 내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월세 리스조차 본인들의 소득 안에서 일상생활비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타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혼도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거고,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남성, 여성 다 이제 물어봤거든요.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돈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성들한테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여성들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32%가 상대 남성의 조건. 그럼 결국에는 상대 남성의 조건이 됐던 아니면 경제적 문제가 됐던 결국엔 다 돈 때문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제 독신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결혼을 해요. 자, 혹시 아기 생각은 있으세요? 자녀? 낳게 되면 몇 명? 한 명이요. 잘 생각하세요. 제가 2명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는 한철쌤도 그래도 소득이 꽤나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해서 부모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낳아서 양육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찌됐든 교육비가 나가잖아요. 얼마나 나갈 것 같으세요? 현재 이제 물가 기준으로 대략 총 4억 정도 나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4억이라는 거는 뭔가 엘리트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딸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니까 지금 한 달에 나가는 교육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고학년 기준 한 달에 월 200 나가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이제 저학년이죠. 그 친구는 한 달에 대략 100에서 150 정도 나가요. 그러면은 저는 엄청나게 교육비를 많이 내는 것 같지만 혹시 어렸을 때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니면은 월화수목금 한 달 내내 가죠. 그리고 학원비는 한 달치를 내죠. 지금은 학원을 월화수목금 다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 가요. 제 딸들은요, 태권도도 다니고요, 수영도 가고요,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논술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제가 학원만 거의 한 10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루에 10개를 소화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일주일에 이틀밖에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월화수목금 중에 예를 들어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갔어요. 그럼 월수금은 다른 학원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원 시간조차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들을 다른 학원들로 채우지 않으면은 안타깝지만 놀이터에 요즘 애기들이 있나요? 없어요. 뭔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왕창 보내는 게 아니라 학원을 가지 않으면 친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나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과외비부터 해가지고 학원비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 물가 또한 교육비가 같이 포함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기를 한 명 낳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대략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그 돈을 아낄 수 있는 거고 그 아낀 돈을 본인이 여유롭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아기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이제 늘어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제가 애를 키우면서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제 와이프가 영어 유치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혹시 혜정 씨는 어학연수 다녀와 봤어요? 안 다녀왔어요? 혹시 주변 친구들 중에 어학연수 다녀온 친구 없나요? 그 친구들 한번 갔다 오면 한 2년 정도 갔다 오잖아요. 어학연수를. 한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대략 한 1년에 2천에서 4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2년 갔다 오면은 대략 한 6천, 7천이 들어가요. 와이프가 이제 제 딸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 유치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나? 첫째 딸이 유튜브를 보는데 원어민처럼 따라해.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영어 유치원을 제가 동탄에서 알아보니 한 달에 180만 원이요. 그럼 2년이면 대략 한 3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은 와이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2년 동안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고민했던 게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 못했거든. 그러면은 2년이면 어차피 어학연수 갔다 오면은 그 돈보다 여기다가 넣으면은 얘네들은 평생 살면서 영어 걱정 안 해도 되네? 라고 해가지고 진짜 알아보고서 고민을 해봤는데 첫째 딸이 관심을 끊더라고. 건강하기만 해, 재밌게 놀기만 해 라고 해서 지금도 놀기만. 만약에 혜정 씨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모가 됐어요. 혜정 씨의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아기가 영어에 재능이 있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야, 쟤 영어 신동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재능과 적성이 보여요. 그러면 혜정 씨는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고민을 하시겠어요? 하겠죠. 근데 한 달에 200 넘게 들어갈 텐데. 근데 거기에서 대다수의 대한민국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일반 가정집들은 아빠가 근로소득으로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그 월급 안에서 보통 한 가정들이 생활을 하는데 아빠의 월급이라 해봤자 기껏 해봐야 400, 500인데 그 400, 500만 원의 월급 안에서 200만 원을 애기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돼. 그게
과연 가능한 집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부모로서 자식이 그러한 재능과 적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돈 때문에 보내지 못했을 때의 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 같은가? 를 저는 생각을 해보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여기 있는 혜정 씨도 결혼을 할 거고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될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 집 마련도 할 거고, 많은 것들이 이벤트들이 필요해가지고 많은 돈들이 나갈 건데, 그때 돼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어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그때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 혜정 씨 내 집 마련 관심 있으세요? 혜정 씨한테 내 집 마련은 무슨 의미예요? 거주? 투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라고 하면은 사지 마라 주의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자산가들, 물론 부동산 값은 앞으로 한 15년, 20년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대신 그 올라가는 그 부동산의 지역은 서울 아니면은 수도권, 그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 큰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지역들은요, 집을 줘도 안 가질 거예요. 왜냐? 애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과거에 대한민국이 부동산 값이 올라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섬나라예요, 아니에요? 섬나라예요. 북한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섬나라가 맞죠. 그러면은 땅덩이는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베이비 부모라고 하죠. 베이비 부모라고 불렀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부모님들 형제자매가 몇 남매예요, 기본? 5, 6남매.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5, 6남매를 낳았던 이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았던 이유는 애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리고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누가 이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또 5, 6남매를 낳는다라고 하면 인구수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나이대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인 거잖아요. 그때 시점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산업기술 발전은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 아파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대다수가 일반 주택들이었는데, 주택은 가로로 넓어지죠. 근데 넓은 그 부동산 주택 하나하나가 한 가정집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은 인구, 땅덩이는 제한되어 있는데 인구수가 늘어나면은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산하 제한 정책을 걸어서 2명 낳아 잘 기르자, 1명 낳아 잘 기르자 하면서 우리 세대가 이제 이남매 혹은 외동이 대다수인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구수는 점점 줄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세대가 더 애기를 안 낳아. 그러니까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기술력은 늘어나가지고 가로로 내 집 마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로로 올라가 버리죠.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들은 많아지는데 거기에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인한 가격 형성. 수요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자산가들은 현재 7, 80대 노인분들의 부동산 자산이 대다수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 가정을 할게요. 혜정 씨의 할아버지가 땅 부자인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자식들한테 주기 싫고 손녀였던 혜정 씨한테 그 땅을 상속을 해요. 혜정 씨가 만약에 그거 받았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 의미 있어요, 혜정 씨한테? 땅을 만약에 받았어,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팔죠. 땅은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의미가 있지, 나한테. 근데 혜정 씨만 받은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면서 밑에 세대한테 그렇게 부동산을 상속을 해. 그러면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토지가,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이 중요하잖아요. 다 팔 거 아니야. 팔려는 매물은 많아지는데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격이 폭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광역시, 대도시 혹은 이제 수도권만 올라갈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들어올 거고, 거기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거거든. 그럼 유령도시, 유령마을이 되겠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주택이 그냥 단순하게 거주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조차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이제 세금부터 해가지고 많은 비용들이 있죠. 이제부터 주택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서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삶으로써 내가 내는 비용들을 하기 위해서 주택 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요. 엄청나게.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10억대예요. 제가 처음 일을 했을 2010년도 초반에는 그냥 그 당시에 아파트 값이 한 3억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걔나 다 10억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근데 우리 직전 10년, 15년 동안 월급은 올라가요, 그만큼?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다 포기를 해버린 거야. 자, 그럼 이제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평범한 회사원이 번 돈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저축할 경우 자기 집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 보통 12년으로 조사됐다라고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작은 문구거든요. 월소득 371만 원이에요. 그리고 얼마짜리 사는 거야? 5억 5천짜리 사는 거야. 근데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거를 모아야지만 12년이야. 자, 그럼 혜정 씨는 지금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100% 다 저축해요? 몇 프로 저축해요? 그러면은 100% 다 저축했을 때 12년인데 50%만 저축한다라고 하면 몇 년이에요? 24년이네. 2배 걸리는 거죠. 근데 혜정 씨의 월급은 370만 원이에요? 그것보다 낮으면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리겠네. 그러면은 혜정 씨가 지금 받는 그 월급을 바탕으로 50%는 생활비로 쓰고 50% 저축을 하는데 그 저축할 돈을 전부 다 내 집 마련에 때려 넣는 거야. 그러면은 몇 년 걸린다고? 5억 5천짜리 집 사는데 30년. 그러면 30년 뒤에 혜정 씨의 나이는? 은퇴할 때네. 그러면은 은퇴하고 나서 혜정 씨한테 남는 건 뭐예요? 집 하나밖에 없네. 근데 우리는 의식주가 있어야 되는데 주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찌됐든 내가 은퇴 이후에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의하고 식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또 그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해요. 대한민국은 안타깝지만 대출로 시작을 해서 대출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돈에 쫓겨서 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주체가 돼가지고 돈을 내 맘대로 쓰면서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라는 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해가지고 뭔가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돈이 일을 하게끔 시켜와서 나한테 내가 은퇴할 때까지 시드머니를 50억, 100억을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퇴하고 나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지만 돈한테 일을 시켜서 매달 500만 원, 1000만 원 꽂히게는 할 수 있는 자본소득 구조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려요. 그 자본소득 구조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는 단순히 지금 당장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10%, 20%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재테크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돈한테 일을 시킬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그러면은 혜정 씨는 그 돈에 있어서 자유로운가요? 결국에는 대다수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돈에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사는 삶밖에 안 되는데 저는 무조건 혜정씨 혹은 모든 친구들한테 본인이 주체가 돼서 그 돈을 휘두르고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